지금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그러니까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밑에다가 좀 편하게 적어놨습니다. 챗 GPT에게서 좋은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를 요걸 하겠습니다. 디지털 융합 교육원 교수, 파이낸스 투데이 개공 기자 및 안양지국장, 그리고 퀀텀 비즈 컨설팅의 대표 경영지도사이면서 인공지능 콘텐츠 강사인 최환규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저 소개는 이거로 됐고요. 혹시 여러분은 아래에 해당되시나요? 챗 GPT는 들어봤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른다. 아니면은 답변이 너무 일반적이라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라든지, 아니면 리튼이라든지 클로버X 한국에서 만든 생성 AI를 써보긴 했는데 별로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아니면 아예 이미지 생성 같은 거 시도해 본 적이 없다. 또는 말이 생성형 AI인데 웹 브라우저처럼 뭐 구글 링 하는 데만 쓴다든지, 또 아니면은 챗 GPT를 잘 몰라도 지는데 전혀 문제 없어갖고 안 쓰게 되는지, 혹시 여기서 혹시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 있으면 1번 눌러주실까요? 여기는 없으시죠? 몇 분 계시네. 어, 제가 조금 이따,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교육 수준을 조금, 초보도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중간에는 좀 고급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챗GPT 개요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그리고 챗GPT에게서 효과적인 지수 질문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관련 사이트, 프롬프트 활용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오늘 1번에서 3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아마 그 뒤까지 하려면 시간이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챗GPT 하기 전에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텍스트도 만들어내고 비디오도 만들어내고 이미지, 그다음 프로그램 코드, 그다음 음성, 3D 등등이 있고 또 공짜로 쓸 수 있는 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생성 인공지능이 지금 출시되고 있고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갖고 급격하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생성된 인공지능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챗GPT,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구글을 바드, 그리고 한국에서는 리턴, 아수겁, 그리고 내부에서 만든 클로버 X가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이 여기다가 들어가서 물어보면 다 답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챗GPT는 콘텐츠 생성, 뭘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만들 일이 있으면은 다른 데서도 잘 하지만 챗GPT를 쓰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빙과 리턴하고 아수겁은 이 챗GPT를 이용해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저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은 별도로 바드라고 만들었어요. 구글 바드 만들었는데 요즘 재민이라고 더 좋은 거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말에 뭐 좀 더 미역고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하고 아수겁은 챗GPT를 이용해갖고 한국어에 특화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특히 리턴을 쓰면은 챗GPT는 3.5는 공짜인데 4좀 고급 버전은 한 달에 20불을 내야 됩니다.
무학과 시세 포함하면 22불 내야 돼. 유료인데 리턴을 쓰면은 그 유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급은 똑같이 채집들 쓰는데 특별히 카톡에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수급은 더 좋은 것은 OCR 기능이라 해가지고 그 문자를 갖다 읽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급을 카톡에 깔아두면은 우리가 그 해외 나간다든지 아니면 또 외국으로 된 메뉴를 본다든지 그 와인 뒤에 있는 영어나 프랑스어로 된 글자를 갖다가 카메라로 찍으면은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바엑스는 최근 들어서 네이버에서 그 발표를 한 건데 한글에 최적화되어 있고 특히 네이버 정보에 강합니다. 우리 네이버는 특히 맛집 찾기 아주 강한데 여기다 물어보면 좋습니다. 오늘은 챗GPT를 위주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 챗GPT는 영어로는 채자는 제가 영어를 안 썼네. 채는 뭐 대하다는 뜻이고 GPT는 제너레이티브 프리 트레인드 트랜스포머 그래가지고 생 생성적으로 미리 훈련된 트랜스포머다. 이 트랜스포머라는 말은 그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냥 말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그걸 숫자로 알아먹게 됩니다. 그걸 임베딩 한다 그러는데 그 임베딩을 다른까지 이 다른 정보까지 모아가지고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챗GPT는 거대 언어 모델 L로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고 대화 형식으로 주어진 문맥에 맞는 적절하고 연관성 높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입니다. 이거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주로 영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챗GPT는 영어로 물어보면 훨씬 더 답변을 잘합니다. 그 뒷장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챗GPT는 22년 11월 30일에 오픈 AI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3.5는 엄청난 매개 변수라면 여러분 좀 이야기 힘들 텐데 하여튼 엄청 많은 변수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5는 1750억 개 갖고 했는데 챗GPT4는 더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는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 3.5는 일반 사용자가 등록만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구글 그 지메일 계정만 갖고 있으면 아주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인 챗GPT4는 최근에 달리3라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웹 브라우징, 데이터 분석, 플러그인, 음성 인식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아주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 3.5는 그냥 글로만 써야 되고 글로만 답변하는데 챗GPT는 말로서도 입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그림도 그려주고 뭐 데이터도 분석하고 뭐 다른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아는 사람은 돈을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대형 멀티모달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출시 후에 갖고 사용자 수를 보면은 22년 11월 30일에 출시됐는데 5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이 돌파됐고 2개월 만에 1억 명이 돌파됐습니다. 지금은 엄청 많은 사람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잘 모르는 사람들, 아까 1번 누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을 것 같아서 뒷장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신봉사의 후일담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2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신봉사의 후일담 아시는 분, 모르는 사람은 3번. 모르시는 분이 많네요.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봉사는 심청이 허심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봉사는 눈을 뜨고 보니 모든 길이 낯설어 평소 눈 감고 가는 길도 찾아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길 찾기가 너무 불편하여 다시 눈을 감고 다녔다고 합니다. 새로운 길을 익히는 불편함을 귀찮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챗 GPT를 배우는데 조금 불편하다 해서 안 하게 되면 신봉사처럼 똑같이 눈 감고 다니는 그런 일이,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성형 AI가 초래하는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눈을 감고 그건 몰라도 돼. 좀 익히는데 불편해서 그 귀찮으니 그냥 눈 감고 다닐 거야 하는 사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아름다운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챗GPT 오늘 참석하신 분들, 특히 처음 참석하신 분은 꼭 배우시길 바라고, 아마 오늘 교육이 정말 챗GPT를 사용하는데 귀중한 교육이 될 겁니다. 챗GPT 활용 예시는 뭐 많이 적어놨는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뭐 엄청 적어놨어요. 읽을 것도 없습니다. 뭐 글쓰기도 있고 컨설팅도 해주고 데이터 분석도 해주고 뭐 이벤트 분석도 해주고 당등등등 많이 해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해가면서 느낄 거고요. 그런데 이 좋은 챗GPT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 리미테이션이라고 붙여놓은 걸 읽어보면 네 가지로,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챗GPT는 때때로 그럴듯하지만 잘못됐거나 무의미한 답변을 작성하기도 한다.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읽었다고 환각작용,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중요한 데이터는 꼭 사실관계로 별도로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챗GPT는 입력 문구의 미세한 조정이나 같은 프롬프트를 여러 번 시도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적으면은 자꾸 바뀐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종종 지나치게 장황하며 특정 구문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챗GPT가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출리 형식을 우리가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용자가 모호한 요청을 하면 챗GPT가 사용자에게 명확히 하는 질문을 다시 하는 게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챗GPT는 임의로 사용자가 의도한 바를 추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한테 뭔가 물어보는데 모호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챗GPT가 지가 알아서 임의로 추측해서 답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챗GPT는 때때로 해로운 지시에 응답하거나 편향된 행동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번하고 4번인데 답변이 틀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의사결정 내릴 때는 꼭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챗GPT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자의 의도를 추측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챗GPT는 영어를 더 잘 인식합니다. 챗GPT 3.5 영어 버전이 정확도가 한 70.1%입니다. 그런데 GPT-4 영어 버전이 한 85.5% 되는데 한글로 하게 되면은 77% 정도 인식하게 됩니다. 챗GPT-4에서는 한글로 하게 되면은 3.5보다 더 좋은 정확도를 가지는데 그래도 영어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유료 아니고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챗GPT한테 물어볼 때는 한글로 물어볼 게 아니라 영어로 물어보는 게 더 좋은 답변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 번역이나 팝하고 이런 거 눌러가지고 그냥 번역해 놓으면 그냥 복사해 넣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영어로 질문하면 더 좋은 답변을 한다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는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언어 모델로서 이전 단어들을 바탕으로 다음에 나올 단어나 문장을 확률적으로 예측합니다. 이 안에 내부적으로는 수학적인 확률 모델 가지고 예측을 해냅니다. 언어 모델 답변은 이런 식입니다. 나는 학교에 하면 그 다음에 나올 글자를 잘 추측해내는 겁니다. 원래 답변을 우리는 간다라고 속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는 학교라고 하면은 간다도 나올 수 있고 도착한다, 들리다, 남았다, 기부한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중간고사 시험 공부하러 학교에 하면은 간다라는 용어가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 오는 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답변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밑에 한번 더 보면 원하는 답변이 사실 요리한다는데 나는 식당 주방에서라고 하면은 뒤에서 요리한다도 할 수 있고 식사한다, 설거지한다, 데이트한다 등등 나올 수 있죠. 물론 요리한다 확률이 높지만 다른 것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앞에 더 좋은 정보를 주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취미가 요리이므로 가끔 식당 주방에서 하면 뒤가 요리한다는 용어가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이렇듯 챗GPT에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줘야 원하는 답변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 답변 사례를 잠시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점심 요리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외국인한테 다시 묻지 않는 한 우리는 갈비나 비빔밥 등 일반적인 한국 음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또 어제 뭘 먹은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외국인이 어제 술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점심 요리를 추천해 주세요. 위가 불편해요. 라고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답변자는 콩나물 해장국 어떠세요?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하는 사람의 상황을 알면 추천하기가 쉽습니다. 막연한 질문이나 요청에는 사람이 대묻지 않고 일반적인 답변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데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챗GPT에게도 막연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답변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구체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부 써보신 분들, 처음 써보시다가 답변이 좀 시원찮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막연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저 앞에 제목에 적어놨는데 이 별게 아닙니다. 프롬프트가 생성형 AI, 챗GPT죠. 챗GPT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지시나 또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자의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모니터에 깜빡깜빡거리면서 나타나는 표시가 프롬프트입니다. 여기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지시 또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원하는 답변을 위해 프롬프트를 만들고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뭔가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AI가 나오면은 그 AI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도 하게 되겠죠. 어떻게? 질문을 여러 가지 질문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좀 어렵지만 딴 게 아니라 챗GPT에게 지시하는 질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 궁리하는 사람, 궁리하는 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챗GPT에게 어떻게 지시 질문하면 좋은가? 그걸 한 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만 하면은 오늘 더 강의 더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프롬프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단계별로 연속적으로 질문하면은 원하는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이야기 할 텐데 다른 거 필요 없이 요 한 장만 외우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지금 핸드폰 꺼내서 사진 찍어놔도 좋습니다.
프롬프트를 우리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려면 프롬프트를 어떤 구조화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프롬프트를 페르소나, 과업, 맥락, 예시, 형식 및 분량, 어조 6가지 내용으로 구성하면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됩니다. 요건 뒷장에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간결한 문장이 유리합니다. 문장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건 괜찮은데 장하고 긴 문장이나 복합 질문 싫어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고 저건 어떻게 되고 저건 어떻게 되냐 한꺼번에 여러 개 물으면 답변을 잘 못합니다. 하나씩 어떠냐 묻고 또 묻고 이런 많은 내용도 짧은 문장으로 길게 많이 적어놓은 관계는 없지만 긴 내용을 한 문장에다 집어넣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걸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프롬프트 만드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챗GPT에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야, 내가 이런 걸 필요하니 그 프롬프트를 좀 만들어줘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방법도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단계별로 연속적으로 질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쓰죠. 나는 그러니까 식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쓰죠. 이러면은 쓰다 맙니다. 잘 못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식빵을 만드는 책을 쓰고 싶은데 그 책에 들어갈 목차가 어떻게 되느냐. 책에 물어보고. 그 다음 서부 목차가 어떻게 되느냐. 각 서부 목차마다 또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래 차례차례 물어보면은 답을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뒷장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프롬프트를 구조한다거나 챗GPT가 나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든다는 이야기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렇게 만든 것도 한꺼번에 물어보면 답변이 잘 안 되니 좀 연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눠서 물어봐야 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챗GPT는 한 번만에 답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도 계속 물어보면은 계속 그 들어본 재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가지고 계속 눌리면 자꾸 새로운 답변을 냅니다. 그렇게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도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은 프롬프트 질문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다시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은 프롬프트를 명확하고 구체화 쓰는데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법인 프롬프트를 구조해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 하나 아니면 챗GPT가 나에게 질문하도록 해서 프롬프트를 챗GPT가 만들게 하는 방법 이놈을 이용해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연속해서 질문하는 방법 그리고 똑같은 질문에도 답변이 안 나오면은 반복 누르고 그 반복 누르다 보면은 나오는 답변이 좀 안 좋은 마음에 안 들면 프롬프트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답변을 만드는 것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챗GPT에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는 뒷장에 대해서 좀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롬프트 작성 사례인데 이 나쁜 사례, 좋은 사례인데 나쁜 사례는 막연하게 간단히 이야기하는 거고 좋은 사례는 많은 정보 넣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챗GPT가 사용자 의도를 임의로 추적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프롬프트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요 내가 6가지 여러분이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PT, CE, FT하고 PT 세프트 방식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페르소나입니다. 챗GPT한테 역할을 줘야 됩니다.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유명한 연설가야, 너는 유명한 유튜브야, 너는 유명한 작가야 등등 역할을 주는 걸 갖다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 과학 태스크죠.
할 일을 부과하는 겁니다. 책을 써주세요. 연설문을 써주세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데이터를 분석해 주세요. 이거를 요약해 주세요. 등등 과업 일을 시키는 게 과업입니다. 그 다음에 맥락입니다. 맥락은 그 내용을 의미하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것보다 좀 어렵습니다. 맥락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시입니다. 이거 샘플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 샘플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본보기나 예시나 사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예시는 인맥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출력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형식과 분량입니다. 출력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 출력할 형식을 얼마만큼 할 거냐, 여기 정하는 게 형식과 분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식은 이걸 뭐 이메일로 작성하든지 아니면 그 컴퓨터에 있는 HTML로 작성하게 하든지 코드를 작성하게 하든지 이런 형식을 정해주는 거고, 분량은 이걸 500자로 할 건지 아니면 1분짜리로 할 건지 아니면은 파워포인트 뭐 열매를 할 건지 이렇게 정해주는 분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조는 톤의 무드라 그래가지고 어떤 어조를 이야기할 거냐, 전문가적으로 할 거냐, 공손하게 할 거냐, 아니면 친근하게 할 거냐, 8살 어린이도 알 수 있도록 쉽게 할 거냐, 셰익스피어 풍으로 할 거냐 등등 이런 어조를 말하고, 아까 말한 맥락이 다른 거는 그냥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맥락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맥락을 잘 적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맥락은 어떻게 하냐면은 배경, 우리가 가업을 시키는 배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또 설명하고 그 가업을 시킬 때 수행할 때 환경을 갖다 설명해 주는 게 맥락입니다. 그래서 배경, 목적, 환경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맥락입니다. 특히 목적에는 만약 대상이 있다면 대상도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록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누구한테 강의할 거냐는 대상을 갖다 여기 적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 역할, AI의 역할을 갖다 정해주는 페르소나, 이를 부과하는 과업, 그다음 배경이나 목적이나 환경을 설명해주는 맥락, 그다음 본보기 예시 사례를 넣어주는 예시, 그다음에 출력의 형식과 출력의 분량, 그리고 출력의 어조를 갖다가 나타내는 요 PT, 세프티, 퍼스나 태스크, 컨텍스트, example로 포맷된 넘버스, 톤에 무드해서 그냥 머리 글만 따가지고 PT, 세프트를 애우고 프롬프트 적을 때는 이렇게 적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답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례를 잠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나는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하기로 했어. 6개월간의 다이어트 운동 계획서를 만들어줘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 갖고 너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너는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야. 이거 챗GPT한테 퍼스널을 지정해 주는 거죠. 챗GPT 역할. 그리고 그다음에 맥락인 배경, 목적, 환경. 나는 체중이 65kg인 50대 여성인데 건강을 위해 6개월 내에 10kg의 체중을 빼고 싶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말밖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 해서 배경과 목적과 환경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 어조로 만드는 것도 어떤 어조를 만드느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다이어트 운동 계획서를 만들어줘. 이제 과업이 돼 있어. 잘못된 작업이 아닌 과업입니다. 그다음 계획서는 6개월간의 계획을 분량이 있죠. 주간별 표로 만들다, 표의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주간별로 표로 작성하는데 표 열에는 주 1차 시간 운동 내용으로 해줘. 이렇게 예시를 정해주는 것. 이 6가지가 들어가 있어야지 온전한 프롬프트를 할 수 있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적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적지 못합니다. 기사에서. 필요할 때는, 급할 때는 그냥 해도 답변이 나옵니다. 부족하더라도. 근데 더 자세히 적고 싶으면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제가
뺐었는데, 마지막 이야기를 뺐었는데, 앞에 이전의 모든 지시는 무시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챗GPT는 앞에 대화를 갖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뒤에 주제가 다른 내용을 물어보면은 그와 연관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프롬프트 앞에 이런 이전의 모든 지시는 무시해 주세요라는 말을 입력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전에 작업했던 거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물건 판매자의 입장에서 뭘 물어봤는데 뒤에 구매자의 입장에서 물어보면 답변이 챗 GPT가 이상하게 하겠죠. 그 값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앞부분에는 요 말을 간단히 넣어주면 좋겠고, 만약에 앞부분하고 연관되면 그냥 이 말 적을 필요 없겠죠. 제일 앞에 시작할 때 제일 앞에 한번 먼저 내면 됩니다. 뒤에는 답변 나온 걸 갖다 사료를 넣어놨으니 잘 안 보이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처럼 뭐 복잡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 많이 쓰는 게 사람들이 인사말을 갖다가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학교 운동회에서 사용할 동창회 회장 인사말을 만들어줘. 이러면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챗 GPT가 얼마짜리 1분짜리인지 2분짜리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알아서 적당한 걸 만들어냅니다. 그럼 사실 쓸모가 없어요. 쓸모 있게 하려면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PT 세프티 형식으로 페르소나, 너는 유명한 연설가야 해서 챗GPT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맥락을 적어줍니다. 나는 한 학년에 학생이 60명 정도 되는 시골 초등학교를 졸업한 60대 초반의 남성이며 동창회장을 맡고 있어. 이번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에 앞서 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창회 회장 인사말을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 배경, 환경, 대상, 몫이 다 들어가 있어. 이 말 적어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억이 나는 어조가 들어가야 되고, 동창회장 인사말을 만들어줘. 갑이 들어가고, 분량은 3분 정도로 하고, 양식은 패러그램 그냥 말입니다. 패러그램으로 만들어줘. 인사말 내용에는 운동회를 축하한다는 것과 동창회가 항상 후원하겠다는 말도 넣어줘. 이렇게 예시를 넣어주면은 앞 위에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잘 만들어집니다. 뒷장에 보면은 답변 뭐 일반적인 이야기 나왔는데 뒤에는 뭐 아주 감동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 앞에 PT 셰프트 말은 좋은데 애우기도 힘들고 일일이 어찌 그걸 다 이야기하면서 질문할 거야. 난 잘 못하겠어. 기억 못하겠어 하는 사람은 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쉽게 만들 방법입니다. 챗GPT가 사용자에게 질문하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도록 하면 원하는 프롬프트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챗GPT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프롬프트를 만들라고 요구를 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까지 나에게 질문을 계속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챗GPT가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하는 대로 답변해가면 프롬프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복사해가지고 다시 챗GPT에 붙여넣으면은 원하는 답변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쉽습니다. 잘 모르면은 야, 나 그래서 나는 연설문을 만들고 싶은데 연설문을 만드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하고 입력을 하면은 만들어줘 필요한 정보를 나한테 물어봐줘 라고 입력하면 자기가 질문합니다. 무조건 답변만 따라가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은 어떤 걸 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작성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지시를 무시해줘. 넌 프롬프트 엔지니어야. 어? 나는 프롬프트 작성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록을 만들고 싶어. 이 강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챗GPT용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뭐 이건 안 줬습니다. 뭐 저는 이건 넣어놨는데 이 프롬프트에는 프롬프트의 구성 항목인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완벽한 프롬프트를 만들 때까지 필요한 정보 확보를 위해 나에게 질문을 계속해줘. 요 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한 거 답변하면 그냥
프롬프트가 만들어집니다.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챗GPT에게 시키고 그 만들기 위한 필요한 정보는 나한테 질문해라고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답변만 적어주면은 프롬프트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걸 갖다 카피해서 그냥 퍽 붙여 넣으면은 원하는 답변을 우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요걸 앞에 내용을 제가 넣었더니만 앞에 있는 프롬프트를 넣었더니만 이 뒷장에 답변이 이 다시 프롬프트 나한테 묻습니다. 아, 구체적인 작업이란 목표가 무엇인가요? 배경 제공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신가요? 어, 샘플 프롬프트 있나요? 등등등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다 번호에 맞춰갖고 하나하나씩 적어주면은 자기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집니다.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복사해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원하는 답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게 하는 방법. 이게 제일 쉽게 하는 프롬프트 방법입니다. 대신 시간 조금 걸리겠죠. 근데 이게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들, 떠올리 하지 말고, 아, 나는 뭘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은데, 뭘 하려고 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필요한 정보는 내한테 물어봐줘. 요 말만 기억하고 프롬프트 시키면은 원하는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복사해 놓으면은 나중에 챗GPT로 답변을 얻습니다. 앞에서 앞에서 두 가지는 프롬프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직접 PT세프트란 6가지 구성 항목을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도록 챗GPT에게 시키고 질문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답변하게 만들도록 해드렸습니다. 앞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갖고 그 질문을 무조건 다 답하느냐면 그렇지 않으니까 단계적으로 요소하는 겁니다. 더 좋은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계속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최종 결과가 만약에 강의용 PPT 내용을 작성해 주라 그러면 먼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강의용 파워포인트에 목차를 구성해 주세요. 두 번째는 목차의 각 항목에 대해 서부 주제를 3개씩 적어주세요. 세 번째는 서부 주제에 대해서 PPT에 넣을 내용을 적어주세요. 서부 주제가 5개면 5개마다 5번 질문하면 5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프롬프트 작성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내용 다 똑같습니다. 앞에는 프롬프트를 만든 거고 제일 밑에 우선 강의용 목차를 만들어줘. 만약 좋은 답변 위에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질문해줘.까지 넣어주면 더 좋겠어. 질문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 나누어서 차례대로 연속해서 질문하면 원하는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책도 이러면 금방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앞에 그 질문했더니만 앞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갖고 목차를 달릴 때 목차를 만들었어요. 목차에 맞게끔 하나하나 내용이 돼갖고 위에 목차 항목 중 이론적 기반의 체계적인 프롬프트 작성 준수에 대해 PPT에 넣을 내용을 작성해줘 뭐 넣고 두 번째 학습 방법 어떻게 학습하는지 설명에 대해서 PPT 넣어줘 하면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조금 복잡하니까 빼려는데 간단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챗GPT에 보면 자기 이름을 눌리면은 그 위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란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은 이런 사각이 나오는데 위에는 사용자 정보를 넣는 칸이고 밑에는 출력 정보를 넣는 칸입니다. 사용자 정보는 나는 누구다 넣어놓으면은 내 기준에서 난 답변하게 됩니다. 밑에는 앞에 이야기한 제가 PT세프트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할 때마다 적으려니까 귀찮으니까 그걸 갖다가 미리 적어 놓어도 되고 아까 질문을 필요한 정보를 내한테 질문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미리 여기 넣어 놓으면은 야 나는
뭘 하고 싶어 하면은 여기 제가 알아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해라고 미리 답변을 넣은 게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질문할 내용들은 미리 넣어놓는 게 커스텀 인스트럭션입니다. 요거는 그 3.5는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유료 버전인 4는 GPTS라고 있습니다. 요즘 나온 GPTS. 그게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 잘하면은 이것도 만들어 넣을 수 있고 앞으로 4.0에 있는 요즘 유명한 GPT 스토어 안에 들어간 GPTS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내용이 사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그런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입력할 내용을 여기 미리 넣을 때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이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빨리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더 빨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작성 전략인데 제가 앞에서 PT 세프트란 이름으로 구조화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자 또는 컴퓨터에게 물어봐서 프롬프트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가지 형태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가 분야별 상황에 맞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기가 잘 아는 분야는 자기가 꼼꼼하게 프롬프트를 상세히 구성합니다. 어떻게 상세히 구성하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6가지 구성 항목에 맞게 꼼꼼하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들고 단계별로 연속 질문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엔지니어인데 저,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예능계 쪽에 뭐 질문해야 된다.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꼼꼼하게 쓸 수도 없어요. 그때는 챗GPT에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 하고 그때 나한테 계속 질문하게 하는 게 프롬프트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나오면은 단계별로 차차히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잘 아는 분야와 잘 모르는 분야 대부분 잘 아는 분야는 몇 개 없고 잘 모르는 분야가 많으니 챗GPT에게 계속 질문하게 해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프롬프트는 아예 템플릿 해가지고 가로 치놓고 가로만 바꾸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전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잘 아는 분야, 잘 모르는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고 특히 잘 모를 때는 챗GPT에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계속 나한테 질문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할 때는 미리 템플릿을 만들어 갖고 가로만 써놓고 거기다가 이름만 바꿔놓으면 여기서 강의록 만드는 게 있다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뭐랄까 요리 강의하는 거 요리법에 대해서 뭐 적어달라 하면 나중에 여기는 그림을 그리는 법 해갖고 가로만 치면 가로 친 거에다 바꾸기만 하면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롬프트를 템플릿 해놓은 게 더 좋습니다. 이 프롬프트도 어, 다양한 사이트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한 게 있고 또 파는 데도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챗이라는 데는 공짜로 하는 데인데 유용한 프롬프트 모임이 들어가 있는 웹사이트예요. 그럼 프롬프트 히어로는 여기는 특히 이 콘텐츠 제작자나 예술가 특히 이미지 같은 것들을 프롬프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베이스는 프롬프트를 사고 파는 마켓입니다.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오픈 프롬프트라고 우리 한국의 웹사이트인데 저 들어가 보니까 좀 별로 시원치 않더라고요.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뭐 AI 프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봐갖고 자기한테 맞는 거는 카피해 갖고 보관했다가 자기 필요할 때 쓰시는 게 좋은 전략이고 또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고민을 덜 해도 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챗 GPT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활용 사례 이거 시간이 되면은 실습을 하려고 했는데 실습하면 못할 거예요. 우리 형수가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권사.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렸더니만 기도할 일이 많은데 기도할 때마다 고민되는데 이거 가지고 기도만 만들면 좋다고 그냥 만들어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몇 명이 모이고 이걸 넣어서 만들어 달라면 잘 만들었다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사말 등등등 그 다음에 기업의 로고 만들고 등 하는 거 요청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별도로 실습 좀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뒤에 그림도 그려지고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도 걸고 뭐 그 상점의 캐치프레이즈나 아니면 뭐든지 물어보면 다 답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챗GPT 3.5는 무료지만 이미지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챗GPT 4는 챗GPT 4는 거기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근데 3.5는 따로 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든지 다른 걸 들어가 할 수 있는데 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데 영어로 프롬프트를 적어 놓으면 그림을 그려주는 게 있어요. 이 플레이그라운드는 하루에 500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이미지 생성 AI인데 챗GPT 보고 플레이그라운드용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해갖고 그걸 복사하고 넣으면은 이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김유진 교수님이 아마 부류 강의하실 텐데 거기에 필요한 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의 강의를 동영상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하면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해놓으면 이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캠핑의 즐거움을 함께 경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벽한 캠핑 지점을 선택. 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강의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